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공적 장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률 꿀팁 고윤기 변호사입니다. 공적 장부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등기부, 등본, 대장, 건축물 현황도 같은 것들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등기부 등본과 배장이 대표적인 공적 장부입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 대장 누구나 잘 아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쉬운 걸 제가 이야기할까요? 저도 변호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보다 등기부 등본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법률적인 문제는 진짜 어려운 부분에 생기는 게 아니라요, 아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지나쳐서 생깁니다.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못 봐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등기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 있는지, 압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이 부동산의 사실관계에 대한 내력을 확인합니다.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오피스텔인지, 불법 증축으로 단속되었는지 같은 것들이죠. 먼저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등기를 전자로 할 수도 있고 내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등기의 전산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토지,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등기가 전산화되기 이전 자료는 폐쇄 등기부, 일제 강점기 자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주소는 사람의 이름과 같은 거죠. 현재 우리는 신주소와 구주소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직까지는 구주소가 원칙입니다. 화면 보시면 이게 건물 등기부 등본 표제부예요. 자, 맨 위에 주소가 나오고 건물 내역 보시면 구체적인 재질, 면적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소만 보고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 주소를 네이버나 다음에 찍어보세요. 그러면 지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로드뷰라고 해서 실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거리의 사진이 나옵니다. 내가 확인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 같은 것들을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갑구입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소유자가 현재 누구인지, 그리고 등기가 어떤 이유로 넘어갔는지. 등기부는 보시면 유증으로 한 번, 매매로 한 번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리고 날짜는 등기 원인 일자가 아니라 접수 일자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접수 일자를 확인하시고요. 순위번호 4번, 5번 보시면 가처분이 되어 있죠. 가처분의 원인 보시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상속 분쟁이 생겼던 걸로 보이네요. 가처분도 이 접수 일자가 기준이, 접수 일자 확인해 주세요. 순위번호 6번 보시면 아예 경매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을구입니다. 을구는 쉽게 말하면 이제 대출 내역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구 등기부 등본 보시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채권 최고액, 접수 일자, 공동 담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채권 최고액은 이 돈을 다 빌렸다는 게 아니죠. 경매가 되었을 때 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해당 근저당권자가 우선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근저당권은 돈을 다 갚고 말소가 되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을 그어버려요. 말소가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을구를 볼 때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행, 제2금융권 이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채권자가 일반 개인이다 이런 경우나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이 채권자로 올라가 있으면 소유자의 신용도나 부동산의 가치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집합 건물의 등기부 등본인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집합 건물이 일반 등기랑 다른 점은 표제부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동을 나타내는 표제부랑 내가 살고 있는 호수가 기재된 표제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집합 건물의 표제부에서는 구분 지상권 설정 같은 것들을 확인해요. 전선, 통신사 같은 곳에서 설정한 것들이죠. 보시면 이게 106동 전체의 표제부예요. 19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해당 건물의 16층. 몇 호인지는 제가 좀 가려놨는데요, 해당 호수의 등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폐쇄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전산화되기 이전의 등기죠.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안 되고요, 발급을 예약한 후에 등기소나 등기국을 방문해서 실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10페이지 미만의 등기부는 즉시 발급이 가능한데 좀 많다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예약 신청 후에 가까운 등기소에 발급해서 받으십시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이게 용산역 앞에 새로 재건축된 레미안 있죠? 레미안의 폐쇄 등기부 등본입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의 등기 기록이 폐쇄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이라고 적혀 있죠. 재건축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의 폐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폐쇄 등기부 등본의 예고요.
마찬가지 공적장부죠. 배장과 건축물 현황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장, 건물의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공적장부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시거나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대장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등기랑 달리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 불법 건축물도 대장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건축물 같은데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란 딱지가 붙어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자, 이건 대장 전체의 화면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건축물 대장이라고 써 있는 것 옆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붙어 있죠.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이행 강제금 같은 것들이 부과가 됩니다. 이걸 시정 안 하면 계속 부과가 돼요. 이렇게 위반 건축물에 표시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가 이행 강제금 다 낼 거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앞사람도 잘 살다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 예전에 괜찮았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일단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서 경매로 들어가도 가격이 낮게 책정됩니다. 또 소유자가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보증금 돌려주는데 대출을 받아서 반환해 주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신청을 했어도 매각 대금이 낮을 수밖에 없죠. 위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경매를 통해서도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요즘 가입 필수죠. 이게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법 건축물 노란 딱지가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위반 건축물이 더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봐서 이게 위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특히 이제 빌라 같은 데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준공부 때는 적법한 부분만으로 검사를 받고 불법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조만간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고 원상 회복 명령, 이행 강제금 같은 게 부과될 수가 있어요. 사진 보시면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4층과 5층이 좀 재질이 다르죠. 이 건물은 원래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지은 건축물인데 판넬로 불법 증축을 했어요. 4, 5층을 면적을 늘린 거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었고 옆 건물로부터 일조권 소송을 당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럼 이게 위법 건축물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특히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 건축물 현황도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 대장은 근데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건축물 현황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거나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인의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에 소유자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발급이 안 되고요. 도면에 2룸으로 되어 있는데 3룸으로 되어 있다든지, 실제는 도면에는 베란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방으로 개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도면과 실제가 다르다면 위법 건축물일 확률이 매우 높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건축물 현황도가 아주 오래된 빌라 같은 예전 건축물에는 없어요. 건축물 현황도 예시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평면도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 현황도 중에서 평면도예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도면 작성자가 어느 설계사무소인지도 나와 있죠. 이 평면도와 실제 건물의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면도와 건물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거의 사실은 위법 건축물입니다. 이 현황도는 공인중개사가 발급받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급 안 해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이 건물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이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장부인 등기부등본, 대장, 건축물 현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것 말고도 확인해야 될 소리가 더 있어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